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4년 온 나라를 울렸던 그 남자. 파리의 연인에서 기태영 역을 맡아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박신양. 당시 그의 출연료는 회당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박신양이 10년 넘게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카메라 대신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30여 점의 그림, 하루 평균 10시간씩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들, 4번의 허리 수술 통증을 참아가며 붓을 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배우가 화가가 됐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60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간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박신양의 그가 그린 당나귀 그림. 사실 박신양 씨의 인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러시아 유학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는 문득 고향 친구들 얼굴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카톡도 영상통화도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작은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눈 위치도 이상하고 코는 삐뚤고. 하지만 그 서툰 그림들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그리움이 그림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본격적으로 붓을 든 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30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 한편에 접어두고 살아온 꿈들,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이제 와서 뭐 하며 미뤄왔던 것들 말입니다. 박신양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우로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조명, 쏟아지는 박수, 그 모든 게 어쩐지 남의 일 같았대요. 그러다 2010년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신양아, 배우나 열심히 해. 그림은 취미로만 해. 내가 무슨 화가야?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심지어 그의 몸도 반대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4번이나 받았고 갑상선 질환까지 생겨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업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밤 10시에 나오는 날들, 주말도 명절도 없이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땐 제가 온전히 저였어요. 배우 박신양도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신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만 살다가 문득 나는 누구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박신양 씨는 그림을 통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그린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과입니다. 평범한 사과. 아침 식탁에서 매일 보는 그 사과를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그렸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과도 매일 다르게 보였거든요. 빛의 각도에 따라,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그 색깔들. 그는 그걸 통해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숨어 있었구나.
화면 제사의 벽 전시회 현장, 관람객들의 모습. 올해 박신양 씨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사의 벽. 연극 용어인데요.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합니다. 배우들은 그 벽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연기하죠. 그런데 박신양 씨는 이제 그 벽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관객이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게 뭔가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시회장에서 그를 만난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배우를 그만두신 건가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우는 은퇴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예술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은퇴는 없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글로, 노래로, 그림으로, 요리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가입니다. 박신양 씨의 그림을 보면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어떤 거장의 작품보다 뜨겁다.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자의 메시지. 여러분, 저도 고백하자면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구독자가 안 늘면 어쩌지? 수없이 많은 의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신양 씨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전업 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외로운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하지도 돈이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았고 사람들은 그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박신양처럼 제사의 벽을 깰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면서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 목소리로 때로는 버벅거리면서도 그래도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이 댓글들을, 이 작은 숫자들을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느끼거든요. 박신양 씨가 캔버스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듯이 저는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마음 한편에 접어뒀던 그 꿈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읽고 하나하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